박근혜 전 대통령이 총선을 한 달여 앞둔 지난 3월 초에 옥중서신을 공개한 바가 있었지요. 그 당시에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그 내용이 공개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또 호응을 했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정의당이 엄청나게 시비를 걸면서 이거 선거법 위반이다, 불법 선거운동이다 라고 생난리를 폈었던 바가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합니다. 네. 그 내용을 하나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옥중서신 거대 야당을 중심에 뭉치자 라는 정치적인 메시지를 던졌던 것입니다. 하나로 힘을 합치자 이런 정도의 발언을 했던 것인데 이걸 가지고 바로 다음날 이 정의당에서 뭐라고 떠들었습니까? 이거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또 고발해야 되겠다. 이런 식의 말을 내놨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이때 이 정의당이 내놓은 입장 하나하나가 굉장히 악의적이에요. 이런 워딩을 썼습니다. 국정농단의 주범, 국민에게 속지 않은 시간을 보내야 될 사람이 노골적인 선거 개입에 나섰다. 아니, 하나가 되자고 말하는 게 선거 개입이라는 거, 이런 황당한 억지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또 하나의 국기문란행위, 촛불에 대한 중대한 모독이라는 아주 이해할 수 없는 발언들을 쭉 늘어놨고요. 그러면서 박근혜 씨라고 합니다. 뭐 저 사람들 입장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반대되는 인물이라고 할지라도 그렇죠. 박근혜 씨가 뭡니까 씨가.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박근혜 씨 자필 편지 선거권이 없는 자가 불법 선거운동을 감행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옥중에 있지 않습니까? 수감 중이다. 그러면 선거권이 없지 않느냐. 그런데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중심으로 싸워라 이런 말하고 있다. 이거 불법 선거운동이다. 선거권도 없는 사람이 이런 말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지금 억지 논리를 펴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을 걸었던 겁니다. 만약에 이것도 죄가 있다고 했는 상황이었다면 또 이걸로 또 징역 몇 년 때린다고 또 설쳤겠죠. 하지만 이 주장이 나왔을 때 이미 법조계에서 황당한 주장이라고 이미 말들이 나왔었습니다. 네. 이게 무슨 선거운동이냐. 정치적 의견 표명 정도로 봐야 될 것이지. 만약에 이게 선거운동이라면 특정 후보에 대해서 이 사람 뽑아주세요. 저 사람 떨어뜨려주세요. 뭐 이런 정도 멘트가 나와야지 이게 선거운동인 건데 그 옥중 편지 어디에도 누구를 뽑아달라, 누구를 떨어뜨려달라 이런 말한 거 일체 없고 하나가 되자 정치적인 의견을 표명했던 건데 이걸 가지고 무슨 불법 선거운동을 운운하는 것이냐라고 법조계 관계자들이 말했던 사항이죠. 네. 자, 이게 지난 3월에 이게 고발이 됐던 사안인 건데 결국 7달이 지난 13일에 결론이 나왔습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이 해당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불기소한 사유는 증거 불충분. 말 그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고 입증할 내용이 없다. 증거가 없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밝힌 거죠. 네. 검찰은 실제로 이 고발건이 접수되고 나서 법리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어용검찰 내에서도 나온 결론이 뭐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편지 내용 그리고 그에 따른 영향 등을 고려했을 때 이거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증하는 것은 어렵다.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 택도 없는 소리다 라고 해서 무혐의로 처분하는 그런 과정이 이어졌던 것이죠. 물론 고발을 했던 정의당은 발끈했습니다. 때문에 이 사안이 나오고 나서 처음에는 자기들끼리 이거 재정 신청할 거다 막 이런 식으로 떠들었대요. 네. 재정 신청이 뭐냐면은 그냥 쉽게 얘기해서 이의 제기하는 겁니다. 무혐의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 재정 신청을 걸고 그걸 통해서 정말로 무혐의가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잘잘못을 따지겠다는 것인데 처음에는 이걸 하려고 했다가 결국 정의당 내에서도 이거 실익이 없다. 이제 와서 뭐하는 짓이냐 하는 판단을 내려서 결국 재정 신청을 하지 않기로 그런 결론을 내렸다는 진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한 정말 별의별 공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요. 만약에 이것도 유죄라고 했다면 진짜 얼마나 끔찍한 상황이었겠습니까? 하지만 일단 검찰에서 이거는 억지다 라고 판단을 내렸다는 소식 저희가 전해드리게 되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여러 가지 음해가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이어지고 있지만은 결국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힘으로 우리가 또 막아내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법조계 관계자들도 이제는 억지 좀 그만 펴라 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여러 가지로 고초를 겪고 있는데요. 우려했던 일을 하나는 넘겼다 라는 점을 저희가 또 짤막하게 전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아유, 준서가 왜 그러냐, 또.
애지간한 해국을 안고 가야지. 왜 또 탄핵은 정당하다고 그거 때문에 우리가 불만이 있는데 또 얘기를 해. 오늘 또 얘기했대네요. 영입해준 박근혜는 고맙지만 탄핵은 정당했다. 왜 그러지? 또 오늘 얘기를 했네요. 당대표가 되면 사면론에 대해서 거론할 생각이 없다. 또 그러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사로운 고마움은 다른 방식으로 갚겠다. 배반하면서 무슨 다른 방식으로 갚어. 이거는 아니다. 왜 그러냐. 준서가 왜 그래. 좀 불편하다. 내가 너 비판하기도 진짜. 아니 오늘 SNS에 연설문을 올린가 봐요. 그게 뉴스에 나왔는데 거기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저를 영입하지 않았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했을 것이다 이러면서요. 저는 제 손으로 만드는데 일조한 박근혜 대통령의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을 배척하지 못해 국정농단에 이르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을 비판하고 통치불능의 사태에 빠졌기 때문에 탄핵은 정당하다고 생각한대요. 아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주변에서 호의호가하는 사람들 이것 때문에 통치불능 시대 그때 빠졌고 그래서 국정농단 사태에 빠졌기 때문에 탄핵이 정당화되는 건데 이거 이준석이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나? 이준석가 아니라 이거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 누구라도 이런 얘기하면 비판받을 사람인데 당대표 되겠다는 그것도 젊은 사람 그것도 박근혜 대통령이 키워준 사람 이준석이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냐. 준석아 어떡하면 좋지.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 재판 과정에서 경제적 공동체라는 말도 안 되는 걸로 뒤집어 씌웠잖아요. 최순실과. 거기에 대해서도 썼습니다. 대통령에게까지 형사적 책임이 이르는 것은 이례적이라 생각했다. 그 판단을 존중한다. 그 재판 판단을 존중한다는 거죠. 오직 그 더욱 엄격해진 법리가 문재인 정부와 그를 뒤따르는 인사들에게도 적용되길 바랄 뿐이다. 그러니까 그때 적용했다는 재판부의 논리를 존중하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도 그 논리대로 따라라 이런 얘기인데 그 문재인 정부는 물타기식이고 그때 재판이 종합해보면 이겁니다. 그때 재판이 정당했고 탄핵도 정당했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된 것은 그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통치불능에 빠진 책임 박근혜 대통령이 져야 하고 국정농단이 있었다는 거고 그러면서 또 이어나가는 게 탄핵에 대한 제 복잡한 입장이 정치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면 우리는 큰 통합을 이루리다 이러면서 대구 경북 시민들에게 호소를 한 건데 다시 말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정당화하고 탄핵 찬성 탄핵 반대 다 그냥 우리 융합해서 같이 가자 이 소리인데 박근혜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당 대표로 직을 수행하는 동안 사면론은 꺼낼 생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네. 모멸차 통합을 얘기하려면 이렇게 얘기해야죠. 그때 탄핵이 정당하지 않아서도 그때 탄핵에 속아서 앞장서던 사람들도 반성하고 있으니 그때 탄핵 가지고 우리가 찬성파다 반대파다 이거 가지고 분열하지 말고 과오를 우리가 인정하고 박근혜 대통령 빵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통합해서 나가자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하냐. 진짜 대단하다 이준석. 이렇게까지 이런 사람이었나? 난 몰랐네. 근데 결국은 자기를 최고위원으로 발탁해 주신 박근혜 대통령보다는 아버지 친구 유승민하고 입장을 같이 하는 건데 박근혜를 배반한 사람이 유승민이잖아요. 나는 아버지 친구 유승민을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배반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네. 나를 키워준 박근혜 대통령을 배반할 수 없다. 내가 당대표가 돼도 배반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버지 친구 유승민 때문이다. 이렇게 들려요. 몇 년 전에 강적들 할 때 그때는 이준석이가 이런 친구인지 모르고 굉장히 똑똑하더라고요. 메모리 능력이 탁월해요. 하여튼 여기 뭐 저장 능력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받아치는 센스도 좋고 그래서 야 너 정치할 거냐? 방송으로 클 거야 정치할 거야 그랬더니 자기 정치한대요. 그래서 너 큰 정치 하려면 큰 정치라는 건 이제 저는 대권까지도 본 거예요. 그 당시에는 강적들 할 때 너 큰 정치 하려면 방송 그냥 강적들 정도만 하고 그저 그때 왜 뭐 게임 같은 거 하는 예능 프로그램에 나가고 찍고 까불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코치했어요. 그런 그 예능 프로에 나가지 말고 강적들이나 이거 무거운 프로그램만 나오고 네 소신 밝히고 그 다음에 너는 아버지 친구 유승민과 결별해야 된다. 너 그게 족쇄가 될 수 있다. 너 우파에서 큰 정치 하려면 네가 좌파로 갈 거 아니지 않냐. 그렇게 해도 그때는 알아듣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더니 결국은 유승민의 그늘에서 못 벗어나네. 유승민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을 배반하네. 고맙지만 탄핵은 정당했다. 이게 고맙다는 얘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영입해줘서 고맙다면 고마운 행동을 해야지. 스승의 은혜, 스승한테 은혜 받은 거 고맙지만 스승을 그 학교에서 쫓아내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그 제자가 정말 고마운 걸까요? 그러니까 요즘 화제가 되는 게 이 사진 보이시죠? 문재인에게 완전히 90도 각도로 절을 아니 물론
예의 바른 건 좋아. 근데 누구한테 예의 바라야 되냐? 이쪽 정치인들, 다시 말해서 박근혜 대통령이라든지 우파 정치인들한테 예의가 안 바르자 싸가지 없다는 소리 많이 듣잖아. 그런데 어떻게 문재인한테 예의가 바르냐? 그리고 방송 나가는 게 전부 뭐 김어준이 하고 입 맞추고 주진우 방송에 나가고 그다음에 뭐야? 어디 또 나가서 얘기했던데 김종배 MBC 라디오 이것도 좌파거든. 여기 또 나가서 또 이 사람들하고 입 맞추면서 김종배에 나가서는 또 뭐라고 그랬냐면요. 안철수의 국민의당대로 최소한 예의를 지키래. 더 이상 어떻게 예의 지키냐. 안철수가 아름답게 양보해가지고 오세훈이가 된 거야. 그런데 안철수의 하고 약속했던 거 니들이 안 지키고 있잖아, 국민의힘에서. 근데 누가 누구더러 예의를 지키래. 너네들이 안철수한테 예의를 안 지킨 거야, 준서가. 그런데 어떻게 김종배의 시선 집중, 이 좌파 방송에 나가서 좌파 방송만 아주 돌아다녀요. 그러면서 시덕거리면서 안철수 국민의당이 예의 안 지킨다고 예의를 지키라고. 그 이제 예의 지키라는 건 이겁니다. 김종배 시선 집중에 나갔는데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 겨냥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아마 이준석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했나 보죠. 그랬더니 그거는 상당히 자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건 결례라면서 이렇게 예의를 지키라는 건데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국민의당의 다급한 마음은 알겠지만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되는 게 아니냐. 당 밖에 있는 사람이 당내 선거인 전당대회를 놓고 저 사람이 싫다 이러고 하는 게 무슨 그 사람들이 정치평론가인가. 상대당의 만약 합당의 대상이라면 하면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야 한다. 상대당이 합당의 대상이잖아. 지금 약속했잖아. 안철수의 국민의당하고. 그러면 그 약속 지키는 게 최선의 예의인데 니네는 약속 안 지키면서 저기서 좀 비판했다고 그걸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라고 그러고 이거 합당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당대표 된다며. 그럼 네가 당대표 되면 안철수 어디 들어오겠냐? 무서워서? 이런 얘기로 예의 지키랬는데 새파란 사람이 예의 지키라고 이렇게 큰소리 빵빵 치는데 그 안철수가 들어가겠어 거기? 예의가 뭔데? 문재인한테는 90도 절하고 좌파 방송만 돌아다니면서 우파 까고 그 다음에 부정선거 얘기하는 보수 우파하고는 자기가 당대표 되면 결별하겠다고 싸가지 없게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문재인한테 90도 절하고 안철수하고 이렇게 약속해놓고 약속 안 지켜서 안철수가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비판했다고 예의 지키라고 하는데 누가 예의야? 너 그러면 안 된다. 에이 당대표가 나발이고 임마. 그걸 당대표 되기 전에 이 사람아 사람이 돼야지. 어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정당했다고 그러고 임마 그때가 국정농단이었다고 그따구 소리를 하면서 그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 주변 사람들 때문에 통치불능에 빠졌고 그래서 탄핵은 정당했다고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 사면 얘기는 또 꺼내지도 않겠다고 그러고